번째 주제로 언론과 권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한번 그러고 나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면 같이 한 30분 질의응답을 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꾸미고자 합니다. 언론과 권력, 여러분 뭐 다 언론도 알고 권력도 다 아실 건데, 언론과 권력, 이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분이 누굴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언론으로부터,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장 처절한 배신을 당했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우리 이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읽어서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역사적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개인으로 보면. 근데 92년 대선 때 도중동이 등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자유 언론이라는 게, 언론 자유라는 게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87년 체제 안에서만 하더라도 87년 이후 88년 이제 새로운 신생신문들이 드러났죠. 한겨레 신문도 등장을 했고, CBS도 언론 기능을, 보도 기능을 다시 되찾았고, 불교방송이 나왔고, 평화방송이 인가가 됐고, 그리고 또 세계일보도 나오고, 국민일보도 나오고, 통일교에서 세계일보, 또 이제 국민일보는 순복음교육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후죽순처럼 언론 자유가, 그전에는 신문의 등록이나 이런 게 허가사항이었는데, 그때는 88년부터는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된 겁니다. 자유등록이. 이러이러한 시설, 이러이러한 기자, 이러이러한 건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신문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건너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아마 이제 90년에 이루어진 3당 합당일 겁니다. 민정당과 YS, 김영삼 총재의 민주당, 그리고 김정빈 총재의 자민련 합쳐서 민자당이 됐단 말이에요. 민자당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그 전 언론들, 언론사들이 누렸던 기득권과 사회적 힘, 이게 민자당을 통해서 민주화되지만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안도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92년 대선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누구 다 92년 대결 구도가 YS, DJ, 그리고 정주영, 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DJ 외에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은 DJ 외에는 안심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언론들이 대통령 만들기를 누구로 목표로 삼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조중동을 포함해서 한겨레 신문까지도 그 당시에 대개 보면은 YS 지지가, 극단적인 지지를 보이는 신문 외에도 지지를 했던 게 92년 대선입니다. 그 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이미 나머지 이런 구도 속에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해 12월에 당선이 됐는데 가장 먼저 초청받아간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 흑석동에 있는 조선일보 그 당시 회장이던 황우영 회장 전택으로 초청을 받아갑니다. 좀 이상하죠? 대통령 당선자가 거기 어디 호텔에서 축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집으로 가서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YS는 신문에, 언론에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은, 그분이 대통령이 된 뒤에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였어요.
그러나 세무조사는 했는데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어요. 저희를 그렇게 비판하고 5년 임기를 마칠 때쯤 극적인 배신을 당한 게 언론으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97년 이제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그 전 단계에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김영철 아들의 스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칼을 꺼내들고 김영삼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는데, 그 이면에는 단순히 김영삼 대통령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다음 대권 주자와의 싸움에서 이해창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선 거죠. 김영삼 대통령 저기를 그렇게 비판하고 물어뜯고 그랬다는 게 단순히 그럼 이 정권을 끝내자는 게 아니라 다음 대권 후보로서 이해창 쪽으로, 거기서 이해창 후보와의 그 당시 신한국당 내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해창 후보로 편을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김영삼 주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졌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가 끝날 때쯤 가장 극렬한 배신을 당했던, 그래서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보여준 대통령이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사랑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었잖아요. 언론이 곧 권력이 돼버리는 관계가 92년 대선 이후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언론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감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치도 감시한다. 그래서 언론의 사명이 뭐냐? 워치독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감시견으로서 권력을 감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가 도둑이 들었는데 짖지 않는 그 개가 아닙니다. 이제 푸들이나 발바리처럼 이렇게 이제 예왕견이 되버리죠. 패드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패드독. 그럼 워치견이 패드독으로 되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왕견, 감시견에서 애완견이 되버리는 경우. 근데 모든 권력이 대부분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 언론과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언론이 뭐냐? 언론 하면은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의사나 의견이나 정보를 글로 말로 표현하는 일, 이걸 이제 그래서 여론과 공론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되게 프레스, 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널리즘만 때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저널리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통상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 제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일본에서 논설위원단들이 왔어요. 각 주요 신문사들의 논설위원단들이 왔는데 중진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와주셨다 하면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답사를 하는데 저희들을 언론인으로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언론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는 언론인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좀 당황을 했죠. 언론인이나 저널리스트나 뭐가 다를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전기 간행 분야,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종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자기들은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언론인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그 위의 개념, 지사적 개념으로